2차 시하지요. 사고편 8조차는 사형제도에 관한 인간학적 성찰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죠. 자, 인간에 대한 편견과 사형제도 봅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제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 누구든지 국적, 성별, 인종, 언어, 종교, 학식, 재산, 장애, 유무의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죠. 평등해야 된다고 강조하는데 이런 뭐 국적, 성별, 인종, 언어, 종교, 학식, 재산, 장애, 유무에 따라서 인간은 다양한 불평등 그런 위계 관계 속에 있죠.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럽 사람들에 의한 그 동양인에 대한 그런 그 혐오, 특히 미국에서 아시아계 사람들에 대한 혐오, 폭력이 종종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또뭐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런 그 증오 범죄의 희생자가 되기도 하죠. 음. 뭐 이런 그 다양한 그 어떤 편견과 차별, 소위 그 인간이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조건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가 곧 차별로 이어지는 그런 불평등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그 어떤 생활권의 삶과는 다르다고 해서 다른 풍속이나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 멸시하면서 야만이라고 부르거든요. 야만이란 말은 조상의 기운을 알 수 없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뭐 무리한 히라빈보다 정직한 야만인이 더 낫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또 중국 사람들은 중화 사상을 갖고 있죠. 중화 사상이 중국이 세계 중심이다. 이런 얘기죠. 유대인이나 독일인들은 또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들만을 인간이라고 불렀고 낯선 이방인들을 인간이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해요. 어, 이처럼 자기민족 중심적인 사상을 종족 중심주의, 종족 중심주의라고 해요.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부유만을 높이 평가하려는 이런 자기애적인 나르시시즘적인 경향이 있어요. 영어의 적개심이라는 말에 오는 히라보의 손님이라는 말에서 파생됐는데 낯선 사람과 손님이라는 말은 이 적이란 말과 같은 내용으로 쓰여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독일어의 낯선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낯선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 독일이나 그 프랑스나 그야말로 이방인들을 많이 받아들인 다문화 국가지요. 베를린이 한 4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20만 명 정도가 그 중동 사람들, 특히 터키 이민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의 그 베를린에서도 독일에서도 이 이민자들, 터키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아주 지독하다고 해요. 음. 아, 옛날 중국의 한족들은 그 외의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동쪽의 오랑캐 이렇게 불렀죠. 예. 괴테가 이렇게 말했군요. 모든 인간이 비로소 사람답게 살며 전 인류가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다. 뭔 말입니까? 평등하다 그 말이군요. 예. 그러나 근데 이제 왜 이런 그 지금 우리 진교원 선생님이 사형제도에 관한 인간학적 성찰에서 지금 그 어떤 그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그 타 인종에 대한 어떤 멸시, 그다음에 이런 편견, 뭐 불평등한 이제 어떤 각각의 사례들을 좀 많이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 인간에 대한 편견이, 그러니까 사형제도는 인간에 대한 편견의 산물이다.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 오늘 인간에 대한 편견이 과거뿐만 아니라 현대에서도 아직도 사형제도를 만들었다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자, 봅시다. 우리는 인간에 대한 편견이 사형제도를 만들어냈다는 점을,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찰해 보기로 하자. 그러니까 이 진교훈 선생님은 인간에 대한 편견이 사형제도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들을 지금 이제 짚어가는 거예요. 자, 사형은 그러니까 법적 보호를 받는데 불리한 사람들, 예컨대 가난한 정신장애자, 인종적, 종교적 소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역사상 가장 많이 행해져 왔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사형언도를 받은 대다수는 그 사회 하층 계층에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만일 그들이 상류층에 속해 있었다면은 그들 중 대부분은 사형을 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교도소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 수용자들의 여러 가지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와 있잖아요. 내가 이제 뭐 인문학 강의 때문에도 옛날에 어떤 교도소도 방문해보고 뭐 이야기도 좀 듣고 그랬는데,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 억울한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자기와 같은 범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에서 돈이 많고, 그래서 변호인을 이제 그 선임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사회 경제적 권력과 연결되어 있는 소위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뭐 집행유예로 실형을 받지 않았다거나 뭐 벌금형으로 끝났다거나 심지어 아무렇지도 않게 활보하고 있다. 근데 나는 돈이 없고 빽이 없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법이 평등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 뼈아프게, 우리 공동체가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그 법이 그야말로 누구나, 그러니까 이 사실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법 앞에서의 평등을 말하는 거거든요. 법 앞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죠. 어, 코로나 장발장이라고 그 뉴스에 한번 나왔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그뭐그남 밑에 뭐 빵이라든가 이런 걸 좀 훔쳤죠. 그 뭐 어디 고시원에 있는 계란 한 판을 훔쳤던가. 그래가지고 실형을 받았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비난이 쇄도했죠. 물론 그 사람은 이제 그런 자잘한 그런 그 뭐 절도 전과가 있어서 그래서 또 이제 실형을 선고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게 얼마나 그 불평등한가, 불공정한가를 우리는 감성적으로 이렇게 느끼잖아요. 더 많은 그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가는데, 뭐 자잘한 어떤 절도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계란 한 판 두 판 훔쳤다는 것 가지고 실형을 선고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일정하게 분노하지요.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여성에 대한 어떤 성범죄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남성들이 좀 더 많은 이제 비난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일각의 그뭐 하소연이랄까 이런 것도 좀뭐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다시 자료로 돌아가면 어, 그 국제사면위원회의 어떤 보고서에서도 미국에서 인종차별과 사형선고 사이의 관계를 이제 이렇게 좀 제시하고 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희생자가 백인일 때는 흑인일 때보다 범인은 5배 이상 그 더 사형에 처했다고 해요. 아, 놀랍죠? 놀랍습니다. 사회학자인 사뮤엘 그로스와 로버트 모로는 1976년에서 1980년 사이에 미국의 이런 여러 주에서 생긴 희생자들의 피부색에 대한 보고를 면밀히 분석하고 나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 백인에 대한 살인은 백인에 대한 살인은 흑인에 대한 살인보다 9배 정도 더 사형으로 처벌되었다는 이런 이제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사형은 거의 전적으로 백인으로 구성된 상원이 흑인과 그 밖의 유색 인종들에게 부과한 것이다. 사형 심리가 행해지고 있는 법원의 배석한 배심원들은 언제나 백인들이었다, 이런 얘기. 만일 피해자가 백인이고 그 백인을 살해한 자가 흑인일 때 사형은 거의 확정적이었다, 언제나. 그런데 1982년 6월부터 1983년 6월 사이에 백인 살해자로 기소된 801명의 흑인 가운데 38명이 사형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백인을 죽인 52명의 백인 가운데는 단 한 명만이 사형을 당했다. 흑인을 죽인 백인은 여기 있죠. 흑인을 백인 죽이는 전혀 처형되지 않았다. 흑인을 죽인 2208명의 흑인 중 55명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런 이런 조사 결과를 이제 발표하는 거예요. 이런 잔인부도한 인종차별적인 형벌은 미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뿐만 아니라 사형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법적으로 무방비한 사람들에게 행해졌다.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런 거. 오늘날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을 제대로 변해 줄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를 내세울 재력이 없죠. 그래서 공판 현장에서 불리한 재판을 받죠. 당연히 이제 이를테면 그 상당한 그 어떤 실형이 그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변호인이 조력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변호인을 선임할 그런 이제 그 여건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이제 국선 변호인을 이렇게 선임을 해주거든요. 국선 변호인은 한 건당 몇십만 원, 이제 그 해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내가 이제 몇 년 전에 어떤 일로 이렇게 쭉그 연결돼서 어떤 사건을 좀 알아볼 일이 있었는데, 그때 변호인이 한 10년 정도 됐군요, 벌써. 근데 한 건당 20만 원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고 이제 그 국선 변호를 하니까 변호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고 그 형식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가와는 관계없이 법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이제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만, 그것이 국선 변호인이 이제 물론 사회적으로 그 이제 어떤 내가 그 사회적으로 어떤 동정 여론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국선 변호인이 그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해서, 물론 자신의 정의감도 있고 그러겠지만 언론의 조명도 받고 그런 일이어서
그 수수료를 얼마나 받는가에 관계없이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이렇게 변호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이런 그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의 경우에 이렇게 이제 어떤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법적인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사형 제도는 결국은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런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종적 편견이라든가 사회 경제적 조건에 따라서 누군가는 좀 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또 누군가는 심지어 사형에 처해지기도 하는 것은 매우 공정하지 못한 그런 것은 분명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 사형 제도는 결국은 이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인데 바로 그런 이렇게 불공정하게 적용돼 오고 있는 것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의 현실이기 때문에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그 인간학적인 측면에서 올바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가능성의 존재이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가 이 장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는 흉악범들의 범행이 아무리 극악해도 흉악범들에게도 개과천선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되어가는 존재이며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범행이 아무리 극악해도 흉악범들에게 개과천선할 기회를 줘야 된다. 난 너무 이상적이라고 봐요. 범행이 아무리 극악해도 아니죠. 이제 여러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또 지금 생각나는 사건 하나를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성범죄자가 성범죄를 저지를 이제 대상을 이렇게 몰색을 하다가 아침 일찍 그 출근 시간 뭐 그 정도에 어느 아파트 단지 앞에서 아파트 단지는 아니었겠군요. 그 집을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뭐 주택가였던 모양이죠. 그 도로 밖에서 이제 그 일찍 보면 그 젊은 엄마들이 어린 아이들을 뭐 유치원에 이렇게 이제 차가 와서 실어가고 그때 이제 그 아이의 손목을 잡고 있다가 유치원 차가 이제 실으러 오면 아이를 차에 실어 보내고 이렇게 인사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죄자가 그렇게 성폭행 대상자를 이제 물색하려고 거리에 서 있다가 그 어떤 한 여인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이제 뒤를 쫓아간 거예요. 그 바로 아침에. 예. 그래서 아파트 같으면 아마 이제 문을 따고 들어가기는 어려웠을 때니까 아마 일반 주택이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빌라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사람을 여성을 뒤따라가서 이제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성폭행을 했는데 이제 그 여성이 아주 격렬하게 그 성폭행에 저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을 하니까 이 나쁜 놈이 그 여성을 얼마나 이렇게 이제 주먹으로 폭행을 했는지 이제 얼굴이 아주 처참하게 그냥 피투성이고 멍이 들어서 그 형체를 온전한 형체가 아닐 정도로 이렇게 이제 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명을 지르고 그러니까 옆집에서 이제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이제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제 방문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제 문을 열어달라고 경찰이 나와 이렇게 밖에서 하니까 열어주지 않았겠죠. 그래서 경찰이 이제 강제로 문을 이렇게 열고 보니까 그 성폭행범 이놈이 경찰이 이제
이렇게 문을 열고 봤단 말이에요. 경찰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 경찰이 보는 앞에서 또 칼로 찔러서 그 성폭행 피해 여성을 또 잔혹하게 여러 번 이렇게 칼로 찔러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에게 그야말로 범행이 극악한 흉악범이죠. 개과천선할 기회를 우리가 줄 이유가 있어요? 개과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자가 그런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래서 뭔가 그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어떤 그 일정하게 선한 어떤 상태로 되돌아가는 걸 의미하잖아요. 뭐 대화가는 존재고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 그런데 그렇게 잔혹무도하게 아무 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폭행을 하고 또 흉기를 난자해서 목숨을 이렇게 잃게 만들었잖아요. 그의 이제 남편이라든가 그 어린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모나 형제들은 응? 그 범죄자가 뭔 개과천선을 할 것이며 개과천선 한다 한들 그 피해를 어떻게 원상 회복할 거냐고요. 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사형에 처해야 된다.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건 정치적 악용 가능성 전혀 없고 55판의 가능성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 뒤에 이제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경우에 검사가 그 사형을 구형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아요. 우리나라 법원에서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경우는 금방 내가 예로 들었던 그런 경우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습니다. 뭐 한 15년 아주 많이 하면 무기징역의 경우에 20년 정도 소위 이제 수용 생활을 잘하면 소위 모범수가 돼가지고 가석방이 돼요, 여러분. 나는 이거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 말이 옳지만 그러나 현실과는 너무 부정확함, 적절하지 않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인간은 자기가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범법자들의 범행에 대한 응벌을 벌을 내려야 하겠죠. 그래야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극형에 처함으로써 그들의 선도들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다면 그것은 비인간적이다. 아니요. 난 그렇게 보지 않은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극형에 처함으로써 그들의 선도들 기회를 아니 뭔 선도요? 무슨 선도? 우리는 그들에게 참여의 기회와 교화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음. 한때 포괄한 공산주의자였던 사람이 열렬한 반공주의자가 된 사람도 이건 다른 문제, 이건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가 사형 집행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거나 갑자기 정서에 변하여 무죄 방면되고 복권되었다. 나중에 일부 대통령과 이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말하는 것인데 이건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설명했던 것은 정치적인 것과 아무 관계 없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악용 가능성의 문제는 철저히 차단하고 55판의 가능성 철저히 차단하고 아까 내가 설명했던 것 같은 명백한 범죄 그런 범죄에 대해서 개과천선 난 이런 말들은 너무나 이상적이고 현실과 괴리가 크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뭐 정치적 보복은 더 말할 필요 없어요.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을 이제 악용하는 것은 옳지 않죠. 조선왕조 이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논리적 근거가 그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만 가지고 그 극형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떤 교화 가능성하고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정치적으로 악용돼서 이렇게 감옥에 gat히고 목숨을 잃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개과천선이니 무슨 참여의 기회와 교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은 논리적 근거를 지금 이 진교원 선생이 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 악용 가능성의 문제와 관련된 적절한 논리적 근거는 되지만 내가 말했던 것 같은 그런 그 극악무도한 인륜을 파괴한 범죄와는 전혀 무관한 논리적 근거다. 그래서 적합성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근거를 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형이 위화력이 없다는 것은 사형을 폐지한 나라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입증된다. 위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겁먹게 한다. 즉, 아까 또 이야기했다시피 1차 시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사형 폐지론자들의 주장 중에서는 그 사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그와 같은 비슷한 범죄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위화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난 20세기를 통하여 유럽 어떤 나라도 사형을 폐지했기 때문에 살인 사건이 증가했다는 기록이 없다. 사형을 폐지했기 때문에 살인사건이 증가했다는 기록이 없다. 미국의 사형제도가 없는 12개 주가 사형제도가 존치되어 있는 38개보다 살인율이 높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좀 더 설명을 해주면 미국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조사를 한 거예요. 실제로 사형을 집행을 했는데 집행했던 그 주에서 이제 그 이후에 그와 비슷한 어떤 흉악한 범죄가 얼마나 이제 발생했고 또는 그 발생이 좀 억제되었는가를 분석한 그 논문을 보면은 사형을 집행하면 일정 기간은 뭐 6개월, 1년 이렇게 일정 기간은 그와 비슷한 유형의 그런 그 흉악 범죄가 발생이 좀 줄었다고 나와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그와 같은 범죄가 다시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형 제도는 그 사형 집행, 사형 그런 걸 가지고는 유효력이 없다. 오히려 또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또 말해요. 오히려 아까 이제 내가 예를 든 그 범죄자 있잖아요. 그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또 경찰이 보는 앞에서 흉기를 딴자해서 그 죄 없는 여성의 목숨을 앗아간 그 범죄자의 경우를 보세요. 이제 그런 경우에 만약에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사형을 이제 그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고 사형 선고를 하고 사형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 그 범죄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만약에 음, 음,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그 범죄자는 정말 나쁜 경우인데 그 어떤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어떤 그 폭행을 가한 경우에 그것이 범죄가 발각되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고 사형이 반드시 집행된다고 하는 것을 만약에 안다면 그 범죄자가 그 목숨까지는 해치지 않을 수 있을 터인데 자신의 범죄가 발각됐을 경우에 자신이 사형에 처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목숨을 해치는 데까지 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형 제도는 오히려 그 살인 범죄를 부추기기도 한다. 또 이렇게 이제 논리적 근거로 사용하기도 해요. 사실 그런데 그 케이스가 좀 다르기도 하겠고 그래서 어떤 것이 진실이다, 그 뭐 선이다 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그 인터넷 보면은 사형수들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이제 그 세금이 뭐 1년에 얼마씩 낭비된다 이제 요 얘기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그 설득력이 가장 떨어지는 그 논리적 근거니까 그걸 근거로 되는 것은 좀 바보 같은 짓이에요. 물론 이제 세금 낭비라고 하는 측면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그것은 이런 그 반대를 불러와요. 이를테면 그건 인간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비인간적인 작태다. 이렇게 이제 공격의 빌미가 되거든요.
어, 사형제도는 인간의 그릇된 증오심이 생겼고 대부분의 경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합법을 가장한 수단에 불과한 비인간적인 제도일 뿐이다. 그래서 빨리 사형제도가 사라져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여러 번 강조했죠. 정치적 악용 가능성은 철저히 차단하고 오심우판의 가능성이 없는 그 흉악한 범죄, 이론의 여지 없는 흉악한 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형이 필요하다. 그것이 정의에 부합한다. 일단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어떤 쪽이든 간에 이렇게 논리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면서 설득력 있는 이제 글을 쓸 게 필요하죠. 중간 시험 대체 과제로 사형제도 관련한 여러분의 입장,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면서 설득력 있게 쓸 것, 이렇게 지금 내가 해 보려고 계속 상세하게 설명 중이죠. 2차 시험까지 하고 쉬었다가 8조 3차 시 사형제도에 관한 인간학적 성찰 3차 시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